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그 학교는, 자, 첫 번째, 대전 자운대 지역에 본교와 학부를 운영하는 통합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을 하고, 국군사관학교가 창설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관학교,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학교를 통합할 예정이고, 동시에 과학대학원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자, 저 합동대하고 그 국방대를 통합을 해서 이 3단계에 걸친 교육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것입니다. 1, 2학년은 주로 아주 개방된 형태의 최첨단 시설의 교육시설을 통해서 일단은 AI부터 우주, 사이버, 이 전자기, 미래전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공통으로 교육을 하고, 3, 4학년 때는 그 공통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각 군, 육사, 해사, 공사,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눠져서 각 군의 전문성을 특화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게 국군사관학교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도 우리가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3군 사관학교 총 인원을 합해도 2,940명입니다. 근데 이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100명가량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3군 대학의 3스타 3명에 준장 4명 합해서 장성급 7명이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시설, 예산, 인원에 대한 중복 투자를 가능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게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사관학교 계획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2040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2014년 후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4년에서 9년 사이에는 17만의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여야 보수 진보에 상관없이 모든 정부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통합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필요성에서 축적된 연구가 있었고,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5년, 10년 뒤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미래생각 사무총장 김세진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얼마나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오면 국방부는 자문기구를 편파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훈령이라는 걸 만들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예고 법정 시한을 14일을 경미한데 긴급하다는 사일로 줄여서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6년 연구 결과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하더니 다음날 100분 전에 취소를 통보합니다. 그러더니 민주당과 급조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방장관이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도 PPT를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거 여러 번 가봤는데, 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시설에서 PPT를 못 쓰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쓰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듣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미래 안보 환경이 어떨지, 그래서 군사 전략과 군 구조가 이렇게 필요해서 장교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교육기관을 개선해야겠다, 이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통합사관학교를 결정을 해놓고 명분을 얘기했더니 반박했더니 또 명분을 내놓고 반박했더니 명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은 통합, 까라면 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추적을 하고 세봤습니다. 19개입니다. 1년 동안 갖다 붙인 통폐합의 명분이 무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붙었습니다. 20개입니다.
사관학교의 건물이 낡았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답은 통폐합.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관학교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고 러시아, 중국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도 본인도 중국도 분리해서 운영한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어요. 아주 개면쩍어 하셨죠. 왜 대통령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방부 참모들은 장관이 거짓 보고를 하는 카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도의 만족도가 낮고 퇴교가 증가해 통합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2024년 육군사관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는 통합에 티읕자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인데 거기에서 생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개혁자문위원회는 서울 유치를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 이전으로 국방부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압박을 받고 결론을 바꿨습니다. 카이다 연구에서도 주요 대안은 2+2였습니다. 그런데 4년 완전 통합으로 국방부는 틀었습니다. 어쩌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생도 지원 인력이 3,000명이다. 거짓입니다. 제가 6회 공군사관학교 일일이 다 파악해봤습니다. 2,1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이 약 1,000명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제외하면 1,290명이 지원 인력입니다. 생도 1명당 약 0.47명이죠. 다른 외국의 사관학교들하고 크게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적습니다. 여기서 모순인 것은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에는 지원 인력이 3,000명이 넘습니다. 오히려 비용 효율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도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배우면 합동성이 강화된다. 거짓이죠. 합동성은 교실이 아니라 합동보직과 연관장교 유예 배치받는 보직과 합동교육을 통해서 육군, 해군, 공군대학과 합동대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가 있고 우리 군의 넘버1이 바로 합동참모의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사관학교를 합치겠다. 그리고 한국군 신임장교의 86%는 비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국 교리입니다. 미군 합동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에는 육해 공군 해병대의 고유한 역량을 갖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미래전의 핵심은 이 각각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가 하겠다는 것처럼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향악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가지고 같은 곳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교향악단이 유명해집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뭐다? 반죽입니다. 근데 미래전이 요구하는 건 뭐다? 오케스트라다. 그리고 미래전 결정하는 것은 싸우는 기술과 방법, 그리고 교리, 편성과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에 국방 첨단 과학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창설돼요. 이미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갑자기 합친다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군사혁신의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이라는 명분만으로 군사 조직을 성급히 해체하면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 학자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전투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셨어요. 전작권 회복에 대비해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겠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41배고 지금 자원대에 있는 것들을 밀어버리면 약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대전은 약 20년간 최대 수천억 원의 지역 경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전 신성동 주민분들께서 통탄하실 일인데 대전시는 경제 효과라고 홍보하고 있죠. 주민 여러분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정책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원대 주변에 과학기술기관이 많다. 지금 이미 사관학교들은 주변에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 방산업체,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곳들이 있고 이미 학점교류, 연구, 용역 등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이 더 우수하다 카이스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생에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교육 비용이 먹는 거, 자는 거,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는 것이지 실제 교육 비용은 우리나라 일반 대학교들하고 비교해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육사가 쿠데타를 3번이나 일으켰다. 거짓입니다. 사실과 다르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해당 책임자들 사형 선고받고요. 무기징역 선고받고 죽어서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그 개인의 것이지 학교의 죄가 아닙니다. 당장 12.3 비상계엄 때 육사 생도들 뭐하고 있었어요? 육사 간부님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임무생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쿠데타의 범죄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군을 갈라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이게 범죄행위입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과연 육사가 쿠데타의 잠재적 범죄자들입니까? 육사 동문 중에 무려 1758명께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순직하고 전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후방 각지에서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1단계에서 7단계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막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는 가장 극단적인 대안을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정부는 여러 가지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 267개의 세부 검증 질문이 나옵니다. 2040년에 우리 군이 어떤 모습일까? 현재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정말 사관학교의 분리체제 때문인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폐교를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법안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의 원래 역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추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조금 아주 잘 준비된 그 찬성 측 전체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정책실장님도 포함이 되시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생방송에서 육사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빨리 못하게 통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찬성 측에서는 명분을 20가지 명분을 내고 계세요. 위에서는 징벌이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쪽의 의견을 듣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육해공사 통폐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해군 예비역대령 조경입니다. 저는 군생활 33년 중에 12년을 국방부 합참 해군의 부대 조직 및 병력 관리하는 조직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 들리십니까? 예. 조직 분야의 측면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결과는 딱 한마디입니다. 굳이 상한학교를 통합 안 해도 현 체제 안에서 아까 최영진 교수님은 분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분리된 현 상한학교 체제하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여러 필요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먼저 국방부가 필요사항으로 제시한 상한생도 합동성 제고로 해서 합동성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합동군사대학교 2011년에 창설된 합동군사대학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동군사대학교는 2011년에 각군 대학 학생장교인 소령들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군본부 예하에 있던 각군 대학을 통합해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로 하면서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군본부는 소령급 장교의 인사보직이 주로 각군본부나 아니면 예하 제대에 지휘관 참모로 있기 때문에 합동성 교육보다는 각군의 전문성 교육에 우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창설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도 불구하고 창설되었고요. 창설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합동군사대학교하고 각군본부 간에 합동성 교육과 전문성 교육에 관해서 이견과 갈등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이 되면서 결국 다시 각군대학이 각군본부로 환원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부로
정식으로 합동군사대학교가 재편이 되는데 각 군의 전문성 교육이 보장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는 합참대와 통합에 대해서 군의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러한 합동군사대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합동성 교육은 부대 통합이나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 교육이 보장하는 가운데 합동성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부대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14년 카에다의 상한생도 합동교육 관련 논문에서 합동성 강화의 핵심 장애물은 교육 장소 분리가 아니고 단순히 합계 교육한다고 해서 자본 중심의 문화가 해소되지 않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상한생도들에게 합동성 교육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산수가 아닌 미적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국방부가 합동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 체제 내에서 군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군별 상한생들에게 적합한 수준, 거의 뭐 초보적 수준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굳이 상한학교를 통합하지 않아도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한학교 합동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가 제시한 게 뭐냐면 미래 전쟁 환경에 대비한 첨단 군 과학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상한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서 제가 상한학교별로 학과와 전공을 확인해 봤는데요. 육군상한학교는 14개 학과와 22개 전공, 해군상한학교는 9개 학과와 9개 전공, 공군상한학교는 14개 학과와 10개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군사 전문 분야하고 일반 학문 분야 등 문학, 이학, 공학 계열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한생들에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첨단 군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통합을 찬반을 떠나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상한생도들에게 군과학기술 교육은 높은 수준의 군과학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다수 상한생도는 거의 한 80% 이상 되겠지만 임관 후에 땅, 바다, 하늘의 전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과 군과학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것. 즉 상한생도들에게 첨단 군 과학기술에 관한 다음은 국군 상한학교 창사에 따라서 종목 분상되어 있는 각 상한학교의 병력과 예산을 통합해서 부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각 군 상한학교의 병력을 보면 교수, 경계방어병력, 급식, 의료, 정보통신과 시설관리, 생도생활지도 지원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언론에 약 3천여 명으로 판단해서 절감이 가능하다 보는데 여기에는 아주 세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군 상한학교가 자원대로 이동한다 해도 기존에 남아있는 상한학교 같은 경우는 진에 남아있는 그 건물을 시설 관리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병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군상한학교, 공군상학교는 교육사 등 타부대와 동일 지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3,000명 내에 이 중복되는 병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국방부에서 국방상한학교 개병 계획을 발표한 후에 각 언론기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0.5%에서 75%가 통합을 반대하고 통합의 대상인 상한생도가 9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역의 60.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공천을 하기 전에 상한생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이 시간에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상한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해공군 상한학교가 강제로 80년 만에 폐교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해군상학교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바다는 해군상도들에게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절대 가치이자 평생 바다를 알고 같이 해야 할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학군장교를 양성하는 해양대, 부경대, 모포대, 제주대, 그다음에 학사장교는 지금 해군상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준부사관, 병 다 진해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 계급이 양성교육이 다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해군상학교를 지망하는 해양고등학교도 다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 충북 이수신께서 수군을 훈련시켰던 장소가 세병간인데 통영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제한교의 대다수를 양성하는 중축 교육기관인 해군상학교만이 폐교돼서 자원대 육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논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얼부성서로서 결코 우리 해군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상한학교 통합 필요성 논리가 앞으로 이제 상호 검증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과 시뮬레이션이 요구되는 만큼 올해 입법화를 위해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보다 심층 있는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진 교수님은 최근 주장이나 어떤 언론 기고에 보면 각 군의 상한학교의 70%가 동일한 내용이고 84%가 동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시설하고 교수들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련돼서 직접 상한학교 가셔가지고 세부 강의 계획서라든지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니면 교수들과 면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책상에서 그렇게 정리하신 겁니까? 예,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진호영 장군님께 한번 말씀. 저같이 조직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최근에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상한학교는 해체가 아니고 폐교가 아니고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대가 지휘 구조가 없어지고 부대명이 없어지면 부대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폐교예요, 폐교. 그러니까 그런 통합이라는 용어가 조직 문서상에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부대 해체, 부대 창설 그런 겁니다. 근데 장관님 그 얘기 하시길래 통합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그냥 이건 부대 해체입니다. 폐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영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조직은 살아있지만은 부대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뿐이지 그 어떻게 해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디 조직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모으면은 부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상한학교라는 이름이 없어지는데요? 부대명이 없어지는데? 7월 16일에 국군상한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때 대체로 국방부가 주장한 바를 보면 8개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중에서 3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 토론회 공청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국방부 논리를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대응하는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논의에서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통합 찬반을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정확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문제의식들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의식과 정책 수단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래전 대응을 위해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상한학교를 통합해야 된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과 정책 수단이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8가지 논리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최종 정책적인 수단이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비약이고 도무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학교 통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료,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뭐냐면은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통합안과 통합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안을 서로 비교해서 과연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인가, 더 나은 것인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단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 영역에서
더군다나 비가역성으로 일단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학령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모집, 1차, 2차, 최종 선발, 등록, 입학, 재학, 임관, 복무. 이 모든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입학 경쟁률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 수가 많다고 해서 공군이 필요한 장교를 다 확보할 수 있구나, 안정적이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해 지원자 수가 뚝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확보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국방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사관학교 통합의 중요한 정책적인 근거로 제시한다면 학령 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지원, 선발, 그리고 장교 획득 사이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확인된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 사관학교 체계에서 과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 대안이 왜 가장 결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래정과 합동성 문제입니다. AI, 무인체계,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새로운 기술과 작전 영역의 발전에 따라서 미래 전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장교에게 새로운 역량이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생도들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생도 교육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 이건 완전히 별개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국방 미 합참 자료에서도 보면은 각 군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양성에서 오는 강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합동성을 이러한 각 군의 전문성과 역량을 통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이 있다고 하면은 효율화를 해야 됩니다.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관학교에 있는 시설과 지원 기능들은 사관학교 생도들만 전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또 다른 부대와 다른 기관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원 기능이나 시설들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능이나 시설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필요한 중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 기능은 별도로 공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 대책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될 질문은 뭐냐? 사관학교를 과연 통합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임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 현상과 사관학교 통합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임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 그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예를 들면 장교 획득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또는 또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그 임관율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관학교 운영 체제의 분리 때문인지,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사관학교 운영 체제의 분리 때문인지, 또는 선발 교육 복무 여건 이런 것들 때문인지, 또 기타 다른 여건 때문인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합하고 또는 통합하는 안과 비통합하고선 개선하는 안을 비교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한 입학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성적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 해에 일어났는지 장기적인 추세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입학 성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사관학교 통합하고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각각을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다 도외시하고 약간의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임관율이 하락했다, 입학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막 툭툭 던진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사관학교 통합하고 아무